만약 내가 50년 전에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2배 더 부유해졌을 것이다. 이건 겸손도 멋부림도 아니다. 그저 산수산수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하다. 되감기 버튼이 없다는 것. 테이프처럼 조금만 뒤로 돌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을 가진다. 그리고 인간은 60세가 되는 순간 깨닫는다. 실수의 여유는 거의 사라졌다. 이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대부분 저질렀고 남아있는 선택지는 둘뿐이다. 그 실수를 그대로 쌓아 올리며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드디어 현명해질 것인가. 중간은 없다. 타협도 없다. 여기서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을 말하겠다. 60세 이후에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귀하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수명이라는 객관적 계산의 문제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내일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내일이 없다. 달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멸하고 있다. 60세 이상이라면 기적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단 3가지다. 규율, 명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는 결단.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대단한 실패가 아니다. 인생을 90%까지 망가뜨리는 것은 대부분 평범한 종류의 어리석음이다. 질투, 배, 과신, 잘못된 배우자,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습관들. 이 조합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파괴된다. 60세 이후 많은 이들이 하는 행동은 단 하나다. 젊을 때 느슨한 결정들이 만들어낸 잔해를 기적의 한 방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는 것. 하지만 그런 마법은 없다. 무시했던 복리가 65세에 갑자기 등장해 당신을 구해주지 않는다. 그 나이에 남아있는 복리는 단 하나다. 매일의 행동, 건강에 대한 태도, 기질, 그리고 선택의 질. 이 4가지가 당신 삶을 천천히 복리처럼 만들거나 천천히 무너뜨린다. 나는 그것을 가족의 역사에서 직접 보았다. 대공황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장면을 목격했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월요일까지 부자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금요일에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확실히 배웠다. 생존은 우월함보다 강하다. 60세 이후에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젊고 어리석은 자는 시간이 있지만 늙고 어리석은 자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게임은 이렇게 바뀐다. 젊을 때의 게임, 어떻게 부자가 될까? 60세 이후의 게임,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까? 60세 이후의 삶을 조용히 파괴하는 힘은 항상 거창한 실패가 아니다. 대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는 일상의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이 작은 어리석음들이 복리처럼 쌓여 인생의 후반부를 무너뜨린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4가지부터 이야기하겠다. 뜨거운 투자를 쫓는 습관을 끊어라. 60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게임의 가격표는 항상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이다. 잃어도 회복할 시간이 있는 사람만 입장 가능. 젊은 사람은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없다. 그래서 고위험 부동산, 너무 요란한 신사업, 지인이 추천하는 대박 종목, 인터넷에서 떠도는 비현실적 수익률, 이런 것들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퇴직금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 곳에 몰아넣고 그 판타지와 함께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들은 항상 똑같이 말한다. 이번만은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절대 다르지 않다. 패배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드라마에 사는 사람은 당신을 반드시 그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인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안정이라는 복리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는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 항상 금전적 문제가 있는 친척, 매번 이번에는 진짜 성공한다고
말하는 친구, 관계를 망치는 데에 재주가 있는 사람, 이들의 혼란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혼란이 된다. 나는 의도적으로 내 인생을 평온하게, 어떤 면에서는 지루할 정도로 관리해왔다. 왜냐하면 지루함은 과소평가되지만 지루함은 부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내일 바꾸겠다는 말은 평생 변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60세 이후의 행동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서 한 가지 법칙이 있다. 내일 바꾸겠다는 사람은 오늘도 절대 바꾸지 않는다. 오늘 고치지 않은 습관은 내일도 내년에도 평생 고쳐지지 않는다. 당신이 젊을 때 무시했던 행동의 복리, 그것이 지금 당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행동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노년을 맞을지 결정한다. 질투는 노년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질투는 전혀 즐겁지 않은 유일한 죄악이다. 탐욕은 달콤할 수 있고 분노는 짧은 쾌감을 주며 심지어 폭식조차 맛있다. 하지만 질투에는 어떠한 즐거움도 없다. 그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질투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옆집의 더 큰 집, 친구의 은퇴 후 생활, 누군가의 고급차, 자녀들의 성공, 이 모든 비교는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는다. 나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견디지 못해 어이없는 투자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았다. 워런과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질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쟁 우위를 얻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질투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기 때문이다. 이 조언들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언제나 작동한다. 지금 말한 4가지는 어떤 비밀 공식도 아니고 10배 수익을 약속하는 기술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의 혼란과 폭락, 버블, 전쟁, 위기를 지나며 정신을 잃지 않고 일정한 부를 지켜낸 근본 원리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 4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놀라울 만큼 안정된다. 노년기를 가장 교묘하게 그리고 조용히 파괴하는 3가지가 있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 안에 평생 동안 슬며시 쌓여온 독이다. 바로 질투, 과신, 에고다. 이 3가지는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심장을 갉아먹던 삶을 썩게 만든다. 질투 노년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독. 나는 부자도 보았고 가난한 사람도 보았으며 그 중간의 사람도 평생 보아왔다. 그리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스코어보드로 평가한다. 그 순간 모든 평화가 사라진다. 이웃의 더 큰 집, 친구의 은퇴 생활, 누군가의 자녀 성공, 사회적 지위, 이런 비교는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썩게 만든다. 노년기일수록 더 치명적이다. 질투의 본질은 단 하나다. 자기 존중의 부재. 나는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겠다. 이런 의미와 같다. 이런 삶을 60세 이후에도 유지한다면 남은 생은 그 끊임없는 불만과 쓰라림으로 채워진다. 나는 수많은 부자들이 타인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려 쓰레기 같은 주식을 고점에 매수하고 다음 큰 기회에 전 재산을 몰아넣고 마침내 무너져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자존감까지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워런과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질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경쟁 우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견디지 못해 결국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과신. 내가 안다는 착각이 만드는 고비용의 재앙.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가장 큰 실수는 모르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틀렸다.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자신만이 남이 못 보는 기회를 본다고 믿고 전 재산을 위험한 투자에 쏟아붓고 결국 복구 불가능한 손실을 맞는 사람들. 60세 이후의 과신은 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틀렸을 때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과신은 역사적으로 어리석음보다 훨씬 많은 부를 파괴해왔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
이번에는 나는 틀릴 리 없다. 바로 그 순간 가장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지혜란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뛰어들지 않았고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에고. 결정적 순간에 재앙을 부르는 그림자. 내가 아직도 후회하는 큰 실수가 하나 있다. 그 결정은 수억 달러의 기회를 놓친 사건이었다. 왜 놓쳤는가? 이유는 단 하나다. 내 에고가 방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더욱 지적이고 세련된 투자를 원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쉬운 기회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기회를 무시했고 그 대가로 거대한 수업료를 치렀다. 사람들은 종종 큰 실수가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실수는 잘 보이고 싶은 욕망에고에서 온다. 노년기의 에고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는 이미 우리가 충분한 지혜를 가졌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착각 때문에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노년의 모든 복리를 무너뜨린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때 저지른 그 에고의 실수는 결국 나를 살렸다. 왜냐하면 나는 레버리지를 피했고 집중 투자를 피했고 전 재산을 한 번에 걸지 않았으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 즉, 에고는 나를 돈에서 멀어지게 했으나 파멸로부터는 지켜주었다.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한다면 노년기에 남은 시간은 불필요한 고통과 후회로 채워질 것이다. 질투는 당신의 마음을 파괴하고 과신은 당신의 돈을 파괴하며 에고는 당신의 판단을 파괴한다. 노년기의 생존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틀리는 것에 달려있다. 60세 이후의 지적 생존은 새로운 지식을 쌓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는지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이 노년기에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60세가 되면 생각을 멈춘다. 나는 평생 관찰해왔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이미 가진 편견과 신념을 조금씩 재배열할 뿐이다. 60세가 되면 이 현상은 더욱 강해진다. 내가 살아보니 정답은 이거야. 인생은 결국 이렇게 흘러간다. 내 의견은 맞아왔고 앞으로도 맞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편안함을 준다. 그러나 바로 그 편안함 때문에 사람은 자신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태도는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틀릴 리 없다.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스스로 사랑하는 아이디어를 죽이는 능력. 워런 버핏과 나는 평생 같은 훈련을 해왔다. 그 훈련은 간단하지만 잔인하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파괴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나를 파괴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사랑한다. 오래 붙잡아온 신념일수록 더욱 놓기 어렵다. 하지만 노년기의 비극은 이렇게 찾아온다. 오랫동안 믿어온 잘못된 생각이 한 번에 폭발하며 삶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 왜 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는가? 어떤 증거가 이 믿음을 부정하는가? 반대 입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아니라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성이라는 병을 경계하라. 확실성은 달콤하다. 나는 옳다는 느낌은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러나 확실성은 호기심을 죽인다. 그리고 호기심이 사라진 노년은 가장 빠르게 굳어지고 약해지고 위험해진다.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만이 60세 이후의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한다. 확실성을 붙잡으면 세상은 단순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신의 사고는 빠르게 닫혀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4가지 방법. 자신이 무지하다고 가정하라. 이 말은 자괴심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나는 모른다는 태도는 평생 배울 수 있는 특권이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글을 읽어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정보만 본다. 그러나 그것은 지적 게으름이다. 자신이 미워하는 관점,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주장을 의도적으로 읽을 때
비로소 사고가 살아난다. 참 반증을 스스로 찾으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는 것은 지적으로 어린 행동이다. 가장 강한 지성은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워런과 나는 항상 이 질문을 던졌다. 내 주장을 반박할 최악의 사실은 무엇인가? 확실성을 피하라. 호기심을 지켜라. 확실성을 좇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부정할 가능성을 지우기 때문에 언젠가 큰 실수를 한다. 자신이 옳다고 100% 믿는 순간 시력은 좁아지고 판단은 어두워지고 리스크는 커진다. 60세 이후는 이 하나의 병확실성이 재앙을 만든다. 결국 결론은 단순하다. 이 긴 이야기를 단 하나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감을 낮추고 겸손을 높여라. 멋지게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언도 아니다. 하지만 이 태도만이 당신을 파산에서 지키고 부회에서 지키고 정신적 붕괴에서 지키고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 살아남게 한다. 노년기의 생존 전략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 덜 틀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은 더 이상 소득도 아니고 더 이상 직함도 아니다. 60세 이후에 진짜 게임은 단 하나다.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엇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자유를 결정한다. 직장 중심적 사고는 안전해 보이는 위험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명령에 따르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점수를 따기 위해 움직이고 이력서를 꾸미고 언젠가 인정받기를 바라며 시스템에 의존한다. 이 방식은 젊을 때에는 안전하고 현명한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60세가 되면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 모든 안전한 선택들이 사실은 깊은 의존의 굴레였다는 것을. 회사에 대한 의존, 연금 시스템에 대한 의존, 정책에 대한 의존, 경제 상황에 대한 의존, 누군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 대한 의존. 의존은 언제나 자유의 반대편에 있다. 젊을 때는 그 반대편을 모른다. 하지만 노년기는 냉정하다. 소유자처럼 사고하는 사람이 노년기의 승자가 된다. 나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지식에 대한 투자는 최고의 이자를 낳는다. 임금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처럼 사고하라는 뜻이다. 직장인 사고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상사가 좋아할까? 반면 소유자의 사고는 이렇게 묻는다. 이 결정이 내 캐시플로우를 높이는가? 내 시간을 늘리는가? 내 자율성을 강화하는가? 두 사고방식의 차이는 60세 이후에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나 연봉이 아니라 생각의 방식이 자유를 만든다. 60세 이후라면 허가받는 삶을 버려라. 60세 이후 인생의 향방은 이 한 가지로 결정된다. 나는 허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노년기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검증을 위해서 받으려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년기의 자유는 누군가의 허락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자기 통제에서 온다. 젊을 때는 눈치가 생존이었다. 노년기는 눈치를 버리는 것이 생존이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 질문을 던지게 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집, 똥, 그건 진짜 소유가 아니다. 진짜 소유는 당신의 결정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생활 리듬,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기질과 태도, 이런 것들이다. 당신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노년기의 안정은 통제 가능한 것들을 늘리고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서 멀어지는 데서 나온다. 60세 이후의 자유는 더 많은 것을 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는 데서 온다. 자유의 가치는 시계가 움직일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젊을 때 사람들은 자극을 원하고 스펙을 원하고 칭찬과 승진을 원한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는 직함으로 얻는 것도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자유는 다음에서 온다. 자기 통제, 자기 소유, 자기 결정, 자기 시간. 이 네 가지는 한번 사라지면 다시 얻기 어렵다. 노년기의 진짜 게임.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젊은 시절의 게임. 어떻게 부자가 될까? 60세 이후의 게임. 어떻게 부자로 남을까?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까? 어떻게 정신을 잃지 않을까? 노년기의 성공은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나온다. 그 구조의 핵심이 바로 소유권과 독립성이다. 60세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99년의 삶 동안 대공황, 전쟁, 버블, 폭락, 인플레이션, 팬데믹을 모두 겪었다. 그리고 결론은 단 하나였다. 노년기의 게임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게임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지뢰는 세 가지다. 레버리지빈 노년기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 대공황의 잔해 속에서 나는 보았다.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어떤 천재도 예외 없이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빚을 졌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는 젊을 때는 모험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사형선고다. 왜냐하면 노년기는 크게 빗나간 실수를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현금은 산소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아무리 건강해도 죽는다. 그리고 반대로 빚은 목줄이다. 당장은 느슨해 보이지만 조일 때는 한 번에 조인다. 60세 넘어 빚을 지는 것은 불운도 아니고 부득이함도 아니다. 그냥 위험한 어리석음이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감정. 나는 낙관주의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말년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은 대부분 근거 없는 낙관주의였다. 경제는 곧 회복할 거야.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돼.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문제는 세계는 당신의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공황 때도 닷컴 버블도 2008년 위기도 팬데믹도 항상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나 결코 다르지 않았다. 유카나인가 나온 빛보다 위험하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유국하나, 사람과 엮이는 것이야말로 노년기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길이다. 유국하나, 사람은 당신의 돈보다 당신의 시간, 평화, 정신을 먼저 망가뜨린다. 그리고 그 피해는 돈보다 훨씬 더 복구하기 어렵다. 내 말은 간단하다. 드라마를 일으키는 사람, 분쟁을 즐기는 사람, 금전적 무책임을 반복하는 사람, 사건 사고를 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굉장히 짧게 체감하게 만든다. 워런과 나는 버크셔를 성장시키면서 수십억 달러를 지켜낸 한 가지 비결이 있었다. 유카나, 사람에게 노노라고 말할 용기. 그리고 그 한 가지 원칙만으로 우리는 큰 재앙을 피했다. 노년기의 생존은 우월함이 아니라 내 구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우리를 60년 넘게 생존하게 했다. 노년기의 투자는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다. 오답을 피하는 게임이다. 네 가지 생존 원칙, 대공황이 남긴 것들. 현금은 산소다. 필요 없을 때는 낭비로 보인다. 하지만 필요해지는 순간 이미 늦다. 빚은 목줄이다. 목에 걸린 줄은 평소엔 헐거워도 조일 때는 한꺼번에 조인다. 낙관주의는 마약이다. 당장은 기분 좋지만 결국 현실은 대가를 요구한다. 겸손은 생존이다. 미래는 알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유국하나 베팅을 줄인다. 노년기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가 모든 복리를 날린다. 30세의 실수는 교훈이 된다. 40세의 실수는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실수는 남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복구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목표는 단 하나다. 더 잘하려 하지 말고 절대 망하지 마라. 90세 이후의 삶을
진짜로 결정짓는 것은 돈도, 재능도, 경력도 아니다. 노년기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가. 나는 60년 동안 워런 버핏과 파트너였고 그 긴 세월이 내게 준 결론은 명확했다. 대부분의 파트너십은 조용히 그리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나는 평생 수많은 관계가 붕괴되는 것을 보았다. 이고, 탐욕, 질투, 무책임, 가치관의 불일치, 사소한 경쟁심, 작은 배신. 사람들은 큰 사건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작은 틈이 반복되며 내부에서 부식되듯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드는 사람과 조용히 함께하라. 워런과 나의 60년 파트너십이 지속된 이유, 운이 아니었다. 의도와 구조, 가치관의 일치가 있었다. 보완적인 사고방식. 워런은 숫자의 깊이를 파헤치는 사람이었고 나는 심리, 철학, 메탈 모델의 폭을 탐구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웠다. 절대적인 신뢰, 계약서도 없었다. 법무팀도 없었다. 우리에겐 악수 워쇼우만 있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가치관의 일치. 우리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 요트도, 사치도, 아첨꾼도 필요 없었다. 우리가 원한 건 단 하나. 독립성과 이성. 이 두 가지가 관계를 평생 유지시켰다. 완벽한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진짜 핵심은 상대가 당신의 가치관과 맞는가,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드는가. 가치관이 맞지 않는 관계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반면 가치관이 맞으면 작은 결점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에게 그런 파트너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60세 넘어서도 좋은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답은 현실적이다.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이 말은 절망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해방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는 파트너를 찾기보다 자신의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 기준, 자신의 경제 구조, 자신의 시간 관리, 자신의 기질, 자신의 감정 조절, 자신의 호기심, 자신의 인간관계 선택,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가장 강하게 만든다. 나는 대단한 비밀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항상 부자가 되는 비법을 물어본다. 하지만 현실은 지극히 단순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정면으로 뛰어드는 재앙을 피해갔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게 전부다. 나는 약물에 빠지지 않았다. 나는 도박하지 않았다. 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 나는 뜨거운 투자를 쫓지 않았다. 나는 이혼으로 재산을 반으로 깎아먹지 않았다. 나는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들과 거리를 뒀다. 나는 나의 욕망을 조절했다. 이 모든 것은 비밀이 아니다. 화려함도 아니다. 그러나 항상 효과가 있었다. 사람들은 지루함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복리는 조용하고 지루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복리가 작동하는 동안 무언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고위험 투자, 급등주, 데이트레이딩, 도박, SNS에서 본 유행 투자. 그 순간 복리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손실과 후회뿐이다. 지루함에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노년기의 비밀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유를 내려놓고 빚을 없애고 드라마를 멀리하고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삶을 단순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를 만든다. 그리고 자유는 60세 이후 가장 귀한 자산이다. 마지막 메시지. 복리가 당신을 돕게 하라. 99년의 삶을 통과한 후 나는 결론에 다다랐다. 어리석음을 피하라. 안전망을 확보하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노년기의 게임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평정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다. 벌어들인 돈보다 적게 쓰면 당신은 살아남는다.
벌어들인 돈보다 많이 쓰면 누구도 당신을 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이자 마지막 규칙이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현명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